네, 영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수학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성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굴 못 보고 먼저 인사를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데요. 하루빨리 좋아질 날을 희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와서 우리가 배울 단어는 집합이라는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에서는 집합이 뭔지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집합 사이에서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이라 함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를 원소라고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산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말했을 때 집합이 되죠. 2학년 일반 학생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영산고등학교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했을 때는 키가 크다는 개념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기준과 그다음 어떤 그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이거는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먼저 10보다 작은 홀수가 뭐가 있습니까? 네, 1, 3, 5, 7, 9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합이 맞습니다. 그 다음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했습니다. 자, 10에 가까운 수. 선생님이 생각할 땐 9도 10에 가깝고요. 9.5도 10에 가깝고요. 9.9가 10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이 없죠.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집합과 원소와의 그 기호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소는 소문자로 표시를 하고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자, 빨간 색깔 선생님 기호로 표시해 난 것처럼 합니다. 자, 이때의 기호는 원소 기호는 element의 첫 글자 E를 따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집합 B가 원소 B가 집합 B의 원소가 아닐 때 속하지 않죠. 그죠? 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소 기호에서 빗금 표시를 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한번 보도록 합시다. 6 이하의 짝수의 집합. 자, 여러분들 빨리 생각하세요. 6 이하의 짝수에는 2, 4, 6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2, 4, 6이 각각 집합 A의 원소죠. 그랬을 때 2, 4, 6은 원소 기호 2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10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합시다. 100 이하 홀수, 대상을 하나하나 분명히 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1, 3, 5, 7, 9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으로 표시하고 중략하고 마지막 100 이하니까 99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원소 하나하나를 나열해 난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 3, 5, 7, 9 원소 나열을 하지 말고 어떤 조건으로 표시를 선생님이 해볼게요. 그러면 조건은 이미 나왔네요. 자, 100 이하의 홀수. 여기서 x바 x는 100 이하의 홀수. 이때 x는 원소를 그냥 x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집합 B를 예를 들어서 1, 3, 6, 10이라는 원소가 있다 합시다.
그럴 때 이 동그란 모양 타원형에 1, 3, 6, 10을 이렇게 넣어서 집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집합의 표현 방법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수학자 이름을 그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뭐 넘버 할 때 n 표시해서 자 NA 집합 A의 개수 n. 그 다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비어 있다 해서 공집합 또는 이렇게 기호 파이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n이 붙으면 무조건 원소의 개수입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네, 0이죠. 0 하나도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는. 그 다음 집합을 우리가 구분할 때 끝이 있는 집합을 유한 집합, 끝이 없이 무한히 나열될 수 있는 집합은 무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집합 A가 조건으로 표시되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서는 x의 해가 마이너스 1과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소는 마이너스 1과 6입니다. 자, 원소 개수 몇 개입니까? 2개죠. 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 그 다음 집합 B를 한번 볼까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습니까? 없죠? 네.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합니다. 자,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즉, 공집합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습니까? 네.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 0입니다. 0. 개수는. 자,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앞에 n으로 표시한다는 거,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번 볼까요?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포함 관계는 집합은 아까 선생님이 대문자로 표시한다 했죠.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할 때는 아까 원소 표시할 때랑 다르게 가운데 하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그냥 부분집합 표시해서 줄을 하나 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자, 어떤 모든 집합이 있을 때 자기 자신 A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도 A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되고 하나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고 B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때요? A에 들어가 있는 1, 2가 B의 1, 2, 3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 반대로 B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1, 2, 3은 A집합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3이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부분집합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의 n승이라고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 자, 먼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집합 A가 원소가 1, 2입니다.
그럴 때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할 때 어떻게 구하는가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모든 공집합은 자기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집합 들어갑니다. 부분 집합 구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 1이라는 이 집합은 1, 2의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다음 2라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1, 2, 자,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된다 했죠. 그래서 1, 2는 1, 2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이 조금 아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라 그랬죠. 자, 이 n은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집합 A는 1, 2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하는 거잖아요.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네, 4죠. 4.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4개가. 자, 그 다음 서로 같은 집합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고, 또 거꾸로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서로 부분 집합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A, B 두 개가 일치하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집합과 B 집합 그리고 C와 D를 놓고 두 집합이 서로 같은지 같지 않은지 보도록 할게요. 자, A, X는 3의 약수. 여러분들 3의 약수 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뭐가 있어요? 네, 1, 3이 있죠. 그 다음 X는 5보다 작은 홀수. 5보다 작은 홀수에 뭐가 있습니까? 5보다 작은이니까 5는 안 들어가요. 네, 1, 3입니다. 그죠? 어때요? A와 B 원소가 똑같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 C 봅시다. 2보다 작은 짝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 이하의 자연수 있습니까? 1 이하의 자연수. 1 이하니까 1은 들어간다. 그죠? 네. C는 공집합이고 D는 1이라는 원소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C와 D는 같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진부분 집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인데 서로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은 경우도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는데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아까 선생님이 2의 n승이라 그랬죠. 2의 n승이지만 진부분 집합은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왜? 같은 경우는 제외하니까요. 자, 그러면 집합 A가 원소가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일단 대입을 해보면 A, B, C 3개니까 원소의 개수가 2의 3승 마이너스 1. 2의 3승은 2를 3번 곱하는 겁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 되죠. 네, 8에서 1을 빼면 7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진부분 집합이 7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분 집합 구할 때 자, 공집합 무조건 들어가죠.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각각 A, B, C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 원소의 개수 2개씩 묶어볼까요? A, B, A, C, B, C. 그러면 선생님 A, B, C는 왜 부분 집합이 안 돼요? 네, 진부분 집합에서는 같은 경우 A, B, C는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원소의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총 몇 개입니까? 네, 7개예요. 7개, 2의 n승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합 배웠고요. 원소 배웠고요. 그리고 원소 기호 배웠습니다. 원소 기호. 그 다음 뭐 배웠습니까? 집합의 포함관계.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3가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
그리고 원소가 집합이 서로 같은 경우 네, 요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